이 집에는 단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그리고 사춘기의 문턱에 선 15살 아들. 매일 아침 나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그 사이에 도시락을 싸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에 내려앉을 때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내 인생의 전부구나. 예전엔 나도 세상 속 주인공이라 믿었어요. 언젠가 내 인생에도 반전이 찾아오리라. 드라마처럼 누군가 박수 쳐줄 날이 오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인생의 주인공은 남이 아닌 매일 버텨내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죠.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고 고통이 오면 그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건 오늘의 밤 냄새, 식탁 건너편의 웃음, 그리고 퇴근 후 조용한 집안의 공기뿐이죠. 나는 요즘 단순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따뜻한 걸 택하고 크고 많은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비워내자. 희한하게 마음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새 것의 반짝임에 설레었는데 이제는 오래되고 닳았지만 정성껏 닦인 물건에서 더 큰 안심을 느낍니다. 손때 묻은 냄비, 색이 조금 바랜 앞치마, 사용감이 남은 도마. 그 평범한 물건들이 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반짝이지 않아도 정직한 것들,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한 것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반질반질 닳았지만 깨끗한 사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묻어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 이 집은 특별하지 않지만 매일의 밤 냄새가 나고 웃음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평범하고 단순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그렇게 내 하루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엔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죠. 아이 숙제, 회사 보고서, 냉장고 반찬, 세탁기 속빨래. 머릿속은 늘 복잡했고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하루를 마치면 남는 건 피로뿐이었어요. 그때의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안엔 물건이 늘어가고 내 머릿속엔 해야 할 일이 쌓여갔어요. 새 청소기를 사고 수납함을 사고 정리용품을 사면서 이제 좀 나아지겠지 했지만 이상하게 더 답답했습니다. 물건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비좁아졌고 집은 꽉 찼는데 내 안은 텅 비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머릿속은 늘 해야 할 일로 꽉 차 있었죠. 언제쯤 내 마음이 좀 쉬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은 채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웃지 않아? 그 한마디가 마음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늘 따뜻한 엄마이고 싶었는데 그날의 나는 웃을 힘조차 없었죠. 그 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쳐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 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니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살자.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 안에서 울렸던 그 다짐.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나를 가볍게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살자. 그렇게 말한 다음 날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뭐부터 버려야 할까 망설이다가 오래된 머그컵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손잡이에 살짝 금이 가 있었지만 늘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익숙한 컵이었죠. 버리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기억들이 내 손끝을 붙잡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알았어요. 이건 컵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떠나보내는 일이라는 걸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셔츠, 언젠가 다시 입겠다고 미뤄둔 바지,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엔 아이 어릴 적 옷 몇 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옷들을 손에 쥐자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시절 나는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아이의 옷에 다림질만큼은 꼭 해두곤 했죠. 그때의 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고마워. 이제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비우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골목길을 하나씩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반쯤 남은 통조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마음에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감정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는 걸요. 버리고 나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에서 묘하게도 마음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기가 달라졌고 집이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깨끗해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를 얻은 게 아니라 비워서 얻은 평화였죠. 이상하게도 집이 단순해지자 머릿속도 단순해졌습니다. 정리라는 건 결국 물건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그날부터 내 삶은 진짜로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다릅니다. 예전엔 현관에 쌓인 신발, 택배 상자, 흩어진 가방이 나를 먼저 맞이했지만 이제는 고요한 향기와 따뜻한 조명이 나를 반겨요. 그리고 부엌 한켠 오늘의 저녁이 조용히 익어갑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어제 먹고 남은 채소와 두부, 냉장고 속 자투리 재료들이 만나 하나의 맛이 되어가죠. 냉장고가 꽉 차 있던 시절에는 몰랐어요.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던 그 답답함이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요. 이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서 그날 해먹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갓 지은 밥 한 그릇, 된장찌개,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상을 차리고 나면 언제나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엄마,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보상이 됩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며 묻습니다. 오늘은 좀 짜요. 근데 맛있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해볼게. 그렇게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우리 둘 사이의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사실 예전엔 이 시간이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밥을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나를 지치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이 한 끼의 밥상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걸요. 아마 혼자였다면 이렇게 정성껏 밥을 짓진 않았을 겁니다. 라면 한 봉지로 대충 때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건 나를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의 짭조름한 냄새 속엔
엄마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도 잘 견뎌냈구나. 우리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에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압니다. 화려한 식탁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오늘 하루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소박한 저녁 한 끼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이 되어갑니다. 집이 단순해지자 내 마음의 소음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거지, 빨래, 정리, 청소. 언제쯤 다 끝날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끝없이 피곤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할 게 많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무기력은 할 일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완벽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아이가 자는 밤,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내 안에서 작게 일렁이는 평온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나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엄마는 아닐까? 더 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는 걸요. 미니멀은 내 삶을 가볍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평온은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는 매일 쓰지 않는 물건들을 수납장 안에 넣어둡니다. 밥솥, 오븐, 토스터기.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다시 닦아서 넣어두죠.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내 일상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바깥에 나와 있을 땐 몰랐어요. 오히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더 깨끗하고 단정해진다는 걸요. 집안의 물건들이 그렇듯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드러내지 않아도,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안이 단정하면 그 사람은 결국 빛이 납니다. 오래된 냄비와 주전자, 반질반질해진 손잡이, 그리고 다소 다른 도마까지. 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월이 묻었지만 정성으로 닦인 그 반짝임 속엔 묘한 안심이 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되어도 깨끗한 사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어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 단순하게 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진짜 나를 이 단순함 속에서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걸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하루의 끝, 조용히 식탁에 앉아 남은 밥그릇을 바라봅니다. 특별한 일도 대단한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런 하루가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내일을 걱정했어요. 돈, 일, 사람, 미래. 무엇이 부족한지 세고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진짜 평화는 없는 걸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있는 걸 감사히 바라보는 일에서 온다는 걸요. 미니멀을 시작하고 달라진 건 단지 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눈에 보이는 공간을 정리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을 정리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아침엔 커피 향이, 저녁엔 된장찌개 냄새가 다시 향기로워졌습니다. 그저 숨쉬는 일상인데 그 속에 고마움이 스며듭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며 묻습니다. 엄마,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복잡하게 사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단순하게 살면 생각보다 쉬워.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연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연은 늘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지만 그들이 빠지면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잖아요. 이제 나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내 인생을 조용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는 없지만 대신 내 마음이 나를 응원해 줍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세상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혼잡을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의 밤 냄새가 나고 웃음이 잠시 머물다가는 이 평범한 집이 나에겐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 단순함이 내 마음을 지켜줬다. 오늘도 나는 이 평범한 집 안에서 조용히 행복을 끓이고 있습니다. 된장찌개의 김처럼 사소하지만 따뜻한 하루를요.